안녕하세요. 넷플릭스로 소년의 시간 다 보셨나요? 4부작 연극 드라마인데요. 이게 전 세계 순위 3위다 이래가지고 그냥 시작을 해봤는데 이게 막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총 4부작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건너뛰기 하지 말고 시간 속도도 정속으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회차마다 마치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듯한 원테이크 촬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촬영과 편집, 그런 영상 구성에서의 몰입도도 정말 좋지만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너무 생생해가지고 나는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있는 것처럼 눈물이 날 것도 같고, 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문제인가? 이것 하나가 문제인가? 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이런 것들 전체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제 하나를 딱 고르자면 인셀이에요.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라는 설명보다는 뭐랄까요?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매력이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본인은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없어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루저라는 표현이 바로 인셀인 거죠. 이게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고, 여기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러한 커뮤니티를 쓰는 사람의 일부가 굉장히 혐오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서, 이제 영미권 드라마에서는 요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일도 많아요. 어느 나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나요? 그런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냥 보기에는 너무 순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처음 시작하는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어떤 평화로운 가족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죠. 그래가지고 막 총을 겨누는데 정작 잡아가는 사람은 13세 소년이에요. 애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화장실 그 실내를 바지에다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경찰까지 막 따라갑니다. 이제 가족들도 다 같이 경찰에 가죠. 근데 경찰들이나 국선 변호사는 얘가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게 순진하게 똘망똘망하게 생긴, 정말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진돗개처럼 너무 귀여운 인상의 소년이거든요. 또 어떤 일로 왔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1화의 중간까지는 저 소년이 실제 범인이 아니라 누명을 써서 경찰에 온 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줘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렇게 슬쩍 말을 흘려줍니다. 되게 순진하게 생겼고, 근데 제가 칼로 누군가를 죽인 혐의로 여기 와 있다 라는 것만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범인이 누군지 계속해서 추리하는 이야기인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 보호자로 옆에 있어주는데, 아버지는 막 항의도 해보고 싶고 자기 자신도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경찰서에 와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경찰은 자기가 가진 패를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스스로가 털어놓게 하는데, 소녀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얘기를 하는데, 경찰은 CCTV 자료 같은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KT라는 어느 여학생이 있는데 너의 동선과 이 여학생의 동선이 이쯤에서 겹친다. 무엇을 했니? 이런 식으로 슬슬 압박을 해오는데, 결국 그 소년이 보호자로 있는 아버지에게 그 문제의 장면 CCTV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였어? 하는 거는 사실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시리즈예요. 그냥 13세 소년이 어떠한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애를 칼로 찔려서 죽인 겁니다. 근데 아직 1화밖에 안 끝났잖아요. 나머지 3개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 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실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를 보여주죠. 2화로 넘어가면 또 학교로 옵니다. 각 회차가 원테이크로 끝나버리는 촬영이니까 이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이야기가 끝나겠구나 싶기는 한데,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을 상대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러 경찰이 왔는데,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애들은 이런 문제에 되게 심드렁하게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거나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마치 애들이 막 이런 가십을 하나도 공유하지 않았을 것처럼 애들아 혹시 뭐 이런 일이 이런 걸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바보처럼 굴죠. 그래서 결국 경찰이 원하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야 되나 싶은 순간인데 어떻게든 뭐 화재 경보가 나기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죠. 그러다가 이 경찰의 아들이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애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니라고. 인스타를 통해서 어떤 코멘트를 달았다는 게 애정과 관심의 표현인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못된 표현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게 무고한 상태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여자애가 남자애를 괴롭히는 행위가 있기는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되게 당황을 하죠. 그러더니 3화에 가서는 이 아역 배우분의 연기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재판을 앞두고 어떤 시설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 전문가가 찾아옵니다. 여자가 찾아오죠. 좀 서로 약간 뭐 코코아도 챙겨주고 서로 뭐 대답도 잘 해주고 이렇게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 같다가 화를 막 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소년의 속마음 그리고 사건의 진상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3화였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화면으로 봤을 때는 눈도 똘망똘망하고 너무 귀엽고 착한 소년이었는데 이게 그 또래의 여자아이들, 또래의 여자 남자아이들이 보기에는 얘가 놀림감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루저야 너는 뭐 이런 평생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너무 매력 없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막 괴롭혔던 거죠. 근데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는 그냥 꼬맹이들이었는데 뭐 중학생 정도 되는 정도면 뭐 자아가 좀 생기죠.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남들이 던지는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떤 동굴에 갇히기도 하는데 이 소년에게는 그렇게 무시당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속에 억눌려 있는 거죠. 잘 표현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뭐 가족들로 잘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뭐 인스타에서도 뭐 되게 예쁜 여자들 모델들 팔로워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런 게 다 충족이 되지 않고 막 이렇게 억눌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도 또 여자 심리 상담가가 있으니까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담가가 나중에는 막 벌벌 떨 만큼 사실은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앞두고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이렇게 막 화내니까 날 무서워했죠.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를 무서워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도 아니 이성적인 거 말고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 괜찮은 면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요? 라고 사랑받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졌지만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으로서 중학교 어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해가면서 늘 무시당했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그 사랑이 어떤 섹슈얼리티적인 면에서도 발달이 되는 나이니까 좀 그런 연인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음을 확인받고 싶기도 했고 이런 면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억눌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심리상담가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KT를 죽인 거야. 넌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아니? 그 사람의 미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네가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KT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말하는 건 나쁜 거죠. 너를 놀린 게 잘못이 되었어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형태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애는 뭐 난리가 나죠. 근데 마지막 4화에선 또 아버지 역할 배우분의 연기가 아주 장난이 아닌 게 아버지의 50살 생일 날에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이미는 보이지 않죠. 재판을 앞두고 그 소년원 같은 데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가족들의 생활도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보면은 그냥 되게 평화롭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아들이 재판을 앞두고는 있지만 모든 일상이 다 그렇게 슬프고 억압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배관공으로 일하시죠. 근데 그 차에 누가 막 스프레이로 막 나쁜 말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게 써있는 채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뭐 철물점, 되게 큰 규모의 철물점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가기로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
아들, 그 제이미, 주인공 그 13세 소년을 제외한 가족 3명이 있을 때는 나름 잘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들끼리 행복하게 잘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마주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사연을 받고 제가 저래매, 저 사람이 저 가족이래매 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공격과 그런 시선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힘들게 어떻게 페인트를 사가지고 차에 대충 확 뿌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유죄를 인정하려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도 가족들은 지금 당장 바로 제이미가 살인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진 대우를 받았는데도 제이미에게 너 때문에 힘든 거야 라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잘 지내니 이런 말만 해주죠. 그리고 제이미는 나 그냥 죗값을 치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때 보호자로서 경찰에 있으면서 CCTV를 봤잖아요. 자기 아들이 뭘 했는지를 봤어요. 근데 엄마는 사실 그 영상까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아들이 범인이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싶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의 약간 의견 다툼이 있고 계속해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죠.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봅니다. 딸내미는 또 이렇게 좀 먹먹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 아이는 앞으로 자기가 심지어 유죄를 인정을 했으니까 그냥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될 거잖아요. 살인자로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살인자가 될 건데 그렇다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지는 말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또 아무리 살인자여도 걔도 우리 가족이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장면이 마지막이 되는데 이게 연기가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무죄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아버지가 지금 50세니까 아버지의 남은 평생 동안 제이미의 방에는 제이미가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네, 이제 주인이 없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너무 미안하다 아들 이러면서 아들 침대에 있는 곰돌이 인형에 뽀뽀를 해주고 막 오열을 하다가 나가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인셀이라는 커뮤니티가 잘못됐다 뭐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랑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뭘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말했을 때 상대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이미가 했던 것처럼 굉장히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행사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이 나쁜 거랑은 별개로 왜 이렇게 심지어 청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마음이 외롭고 병들어 썩어서 누구를 해치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교도 뭔가를 배우는 공간 같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애들을 제대로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학교라는 공간은 어쩌면 아이들이 서로를 더 놀리고 어떻게든 약자를 찾아내서 놀림거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글 같은 곳이 되어버렸죠. 어릴 때부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나와 다르면 사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예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다 함께 어우러지고 지내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 하고 있는 아주 자극적이고 저급하기도 한 폭력적인 문화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배우면서 그것이 가진 자극적인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재미에는 노출되다 보니까 어른들 흉내도 내고 또 애들의 예민한 감성으로 더 못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게 잘 해소가 되지 않죠. 막 집에 가서 아빠 나 애들이 나 찐따라고 놀려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춘기가 되어버렸고 또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 생활 잘하고 있나? 뭐 스포츠 클럽 좀 데려가 볼까? 이런 아이디어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되게 다가가기 힘들어지고 미묘하고 예민해지는 시기인데 그 예민해지는 시기에 아이가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변질될 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시선, 그런 자극적인 것들, 그런 가십거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의 현실들.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화가 되게 빛났던 이유가 가족이 이 살인자를 만든 원인이냐, 혹은 이 가족이 살인자가 가져온 슬픈 결과냐,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평가를 하나로 잣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이미가 살인사건 저지르기 전까지는 이 가족은 사실 나쁠 게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진상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정확한 진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모가 이상하게 키웠으니까 아이가 저렇게 변했을 거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잘 몰랐던 것 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파괴시키고 어떤 마음을 일찍이 병들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이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역 배우가 막 외치고 미친 듯이 외치는 그런 연기도 좋았고, 아버지 배우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미래의 아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저는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도 내가 부모가 된 것처럼 오만 가지 생각에 오만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런 연기를 봐서 한동안 이렇게 막 여운에 잠겨있게 되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보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그 다음 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장면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원해서 보는 시리즈들도 있고, 어떤 건 너무 과잉 감정이나 과잉으로 자극적인 연출 이런 것들이 싫어질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웰메이드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탁 던져줄 수 있고 거기에 연출미, 영상미가 더해진 이런 드라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이게 누구 한 명의 탓으로 몰아가야지 라는 알량한 생각으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가 한 명에게서, 한 가지의 원인에서 누구를 탓할 이유를 찾으려는 내가 되게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원인은 복합적이고 그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어른으로서의 좀 부족했던 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점들을 남겨준 시리즈였습니다. 소년의 시간이라는 제목이 한국인들에게 되게 잘 와닿을 수 있게 지은 것 같아요. 어덜러센스를 그대로 갖고 왔으면 중2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춘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소년의 시간, 그러니까 소년이 그런 사건을 저지를 만큼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방치해왔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소년이 아직 청년이 되기 전에 소년의 시간 동안은 소년의 가족들은 또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고 앞으로는 보내게 되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잘 담고 있는 번역된 제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있을 때 간간히 찍어서 올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보면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